강원도와 춘천시가 강원도 신청사 부지 확정 이후 춘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고은리 일대에는 도청과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행정 복합타운이 조성됩니다. 횡성군에는 이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가 들어섭니다. 이곳에선 전기차 성능 시험부터 AI 운전 능력 평가 표준화 등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72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일대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강원도와 춘천시가 선정 하루 만에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고은리 일대를 도청과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신청사 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일대를 대규모 행정 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구상입니다. 도청만 옮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업 업무지구와 미디어 타운까지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래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에는 도청사를 포함한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 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고은리 일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거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래면을 춘천의 동남권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복합행정타운에 들어서는 고은리를 중심으로 다원지구, 합곡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탈락한 후보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 강원도청 부지에는 옛 조선시대 춘천부 관할을 복원해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는 상업, 교육, 공연예술, 주택지구로 나눠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춘천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28년까지 신청사를 완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기관 입주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선 전기차의 성능 시험과 AI 운전 능력 평가 표준화, 프로세스 개발 등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단상 위에 버튼을 누릅니다. 시원한 팡파르 소리와 함께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횡성군 묵계리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24년까지 이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단지는 이 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전기차 시험, 평가, 인증 지원 장비가 구축되고 차량 주행 테스트를 위한 주행 트랙 등이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빌리티가 시작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차량의 AI 안전운전 능력평가 표준화와 프로세스 개발도 진행됩니다. AI 운전 능력평가 시나리오 개발과 검증을 통해 자율주행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R&D라든지 표준화 제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다시 만들고 또 법도 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실증단지 조성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의 첨단 테크노 단지를 한 20만 평 정도를 더 조성을 해서 횡성 경제를 살려내는 구심점으로 삼아나갈까 합니다. 강원도는 횡성 우천산업단지의 전기차 생산 공장과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관련 생태계가 구축되면 2027년까지 1,1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62억 원의 부가가치, 706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등 72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속초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 28곳과 답례품 72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인 젓갈 세트와 명태, 가자미 식혜, 명태 가공식품 등이며 수공예 기념품과 체험권 등도 포함됐습니다. 속초시는 1월부터 발행되는 지역화폐 속초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에 포함해 관광객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양 낙산항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사흘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속초 해경은 21일 해경 항공기와 경비함, 해군 함정을 투입하고 민간과도 협력해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양양군 낙산항 동쪽 약 18.5km 해상에서 3.5톤급 어선이 선원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해 실종된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1년, 광역시는 7.1년, 그리고 도지역은 4.2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가구의 주거 상황인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9%, 일반 가구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청년가구가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13.8%, 이 역시도 일반 가구 57.3%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년 가구의 81.4%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또 일자리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빌라와 오피스텔 100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이고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 김모 씨가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대한부동산학회 하정미 사무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최근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세입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2년 전에 전세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자금을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진 전세 금액만큼을 채워주지 못해서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에서 8%대를 넘나드는 주택 자금,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월세화가 굉장히 가속돼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전세 물량이 55%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이제 신규 입주 물량도 54%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난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위와 같은 상황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1,000채가 넘게 1,100여 채의 집에 전세를 놓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는데요. 현재로서 세입자들이 전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밖에는 없는 걸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것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반대로 지금 내가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좀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재 이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이제 세입자한테 월세 형식으로 이자 형식으로 내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도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제 주택을 임대했을 때요, 선순위 근저당액, 즉 부채 비율을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뭐 7, 80% 이상의 70% 이상의 대출이 과도하게 껴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대출을 상환하 전세금으로 일부 대출을 상환한다 해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의 대출이 이미 끼어 있는 집이 내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일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반환하고 자금으로 대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액과 부채 대비 비율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부채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또한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 이제 후순위라든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그 특약 조건을 걸어두는 등 이렇게 해야 본인의 자산을 좀 올바로 지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월세 임대 계획하시는 분들 계약 전에 해당 주택 부채 등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동해시가 노인복지예산 10%를 증액해 84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대비 230여 명 늘어난 5천여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맞춤형 노인 돌봄 분야의 1,8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방문형, 통원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내년 2월에서 3월 해빙기까지 동절기 공사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공사 품질 저하나 부실공사 방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복구 장비 확보를 확인하고 현장 비상연락망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사업장은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2년 동안 1인당 월 180만 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또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신규 창업자에게는 연간 1,500만 원의 창업 간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